좀 쉬었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구들 이름 불러볼까요? 이태우, 김종윤, 종윤이는 어제도 수업 들었나요? 임혜선, 혜선이도 그렇고, 전민섭, 민섭이 잘 있죠? 정인아, 신선주, 다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레포트 쓸 때 어려울 텐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한 사람은 없었어요. 쓰다가 어려워서 도중에 연락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관련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하는 문제를. 그런데 스스로 다들 잘 찾아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호관찰. 최초에는 어떤 형벌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조금씩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숫자들이 보호관찰이라는 그물망 속에, 사인의 최후 속에 있어요. 물론 전통적인 어떤 형벌을 집행하는 구금시설의 직원보다는 아직은 더 전 세계가 다 인원은 적은 편이지만 인원 대상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보호관찰은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러한 보호관찰들은 오늘날 더 뭔가 더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내에 있잖아요. 사회 내에 있다는 건 최소한 악성 감염을 막을 수 있다랄지, 낙인을 피할 수 있다랄지, 보다 더 사회 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랄지, 이런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하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천망, 회회, 소이, 블루. 하늘청, 그물망, 또 이제 소원하다 할 때 소자죠. 드문드문하다. 그리고 소이, 블루. 뭔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요. 성기에 촘촘하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 하나 빠져나가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지 하는 뜻도 있었지만,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시절에 거기 있는 보안과장이 선배님, 어쩔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리적 개호 시설도 없고 전부 사회적 처우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하는 생각들이 다른 교도소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해요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그물이 좀 성겨 보여도 아주 촘촘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왜? 그만큼에 대한 처우로서 좋은 처우는 보안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줬던 이야기인데,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에 적합한 단어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망, 회회, 소이, 불루라. 그런데 갈수록 그물이 촘촘해지고 그물이 커지고 그물의 재질은 더 질겨지고 그게 보호관찰 같아요. 그렇지만 시설 내 처우보다는 보다 개방화해야 될 거고, 가능하다면 사인의 처우로 사인의 처우를 통해서 인권 존중이나 낙인의 효과를 방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형사정책적 의미에 있어서도 비용의 문제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보호관찰이 어쩌면 형사정책에 꽂힐 수 있다. 오늘은 그러한 보호관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미국에 있어서의 다양한 중간적 제재 수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 볼까요?
영국 영미의 특성, 유럽의 특성, 초창기 태동할 당시에는 프로베이션과 프로울의 어떤 성향을 분명히 보였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합쳐져서 그냥 보호관찰의 틀 속에서 전체 사인의 척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각국은 공통점이 뭘까요? 다양해지고 보다 규모가 커졌고 갈수록 현재 변천에 오면서 보수 강경한 노선으로 오면서 개인의 보호보다는 관찰 쪽에, 소위 지지나 원조보다는 통제 쪽으로의 비중이 커졌고, 이 이유는 사회의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게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 같아요. 자, 미국의 다양한 제재 수단,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미국의 보호관찰의 부분이 전 세계 영향을 가장 많이 폭넓게 미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보호관찰의 방법들은 각국에서도 채택되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중간적 제재 수단이다. 시설에 가둬둔 것과 사회에 있는 것의 어떤 중간적 성격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회 내에 있으면 있는 거지 무슨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으려면 사회적 처우가 중간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 점도 있어요. 뭐냐면 시설과 사회 내, 그런데 사회적 처우는 뭐죠? 그렇죠. 갈수록 구금에서 개방 쪽으로의 성격들. 근데 사회적 처우는 주체가 시설인 거예요. 사회의 처우는 그냥 일반 사회 시민 속에서 사회 내에서 처원한 건데, 보호관찰처럼. 근데 사회적 처우는 외부 통근 제도다, 기후다, 다른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들. 그런데 주체는 어디예요? 사회적 처우는 시설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마지막에 중간 제재 수단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성격의 중간 처우의 직과 중간 처우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중간적 제재 수단은 일반 보호 관찰과 시설 구금 사이에 놓인 조건부 지도 감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흔히 이 모든 것들은 사회 내 교정하고 동일시하는데, 왜냐하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 처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간 처우 제재 수단, 중간적 제재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 이제 집중 보호 관찰 같은 걸 들 수 있죠. 집중 보호 관찰, 어떤 경우 우리나라도 조두순이 같은 경우에 영상 장치로 감시를 하고 밀착해서 집중적으로 보호 관찰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늘 경찰, 보호 관찰관 이런 사람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집중 보호 관찰, 우리 가택 구금, 전자 감독 시스템. 근데 미국에서 재밌는 게 이제 단기 병영 체험 캠프, 충격 보호 관찰 이런 거 우리는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는 게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 우리는 또 이제 배상 명령.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설명하겠다고 했던 중간 처우 시설 운영 등이 있죠. 집중 보호 관찰은 말 그대로 잦은 접촉을 통해서 밀착 감독하는 거예요. 수시로 대면 접촉을 해서 가서 지켜보기도 하지만은 불러서도 볼 수 있고, 어딜 여행하게 되면 신고해라, 다녀오면 신고해라, 뭐 이런 부분들. 야간에는 몇 시까지 외출이 허가된다. 유흥 지역이 있는 데서는 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어떤 밀착형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숫자가 일반 보호관찰보다는 보호관찰관 대상자의 숫자가 더 적어야 되겠죠. 잦은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가택구금과 전자감독. 오늘날 이게 가능해졌죠. 전자 시스템의 발전은. 전자감독, 이 부분들은 전자발찌를 채워서 일거수일투족을 감독은 옆에서 못하더라도 어디를 가는지 이런 부분들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들이에요? 보호관찰이 강화되는구나. 여기 강화된 형태로인 거죠. 가택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옛날부터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죠. 우리가 유배시켜서 그 집 가시울타리 속에 두고 어디 일정한 곳에 지역 외에는 못 가게 하는 거. 그것도 가택구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됐던 우리 현대사의 경험들도 있죠. 김대중 대통령 가택구금, 김영삼 전 대통령 가택구금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전자발찌나 영상 시스템하고 결합하면은 감독은 이게 굉장히 강화되게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특이한 게 이제 단기 병영 체험이에요. 모든 주에서 50개 모든 주에서 하는 건 아니고 2000년 기준으로 약 35개 주에서 시행했대요. 단기 병영 캠프에서 90일에서 140일 기간 동안 운영되는 단기 교정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게 왜 단기 병영이라고 하느냐? 군대와 유사한 밀리터리 라이크 군대와 유사한 엄격한 규율이나 군사훈련, 육체노동 같은 것들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사인의 시설로 이제 이전시킨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물론 비교적 연령이 많은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충격 보호 관찰 말 그대로 쇼크 프로베이션인데 쇼크 프로울이 아니고 쇼크 프로베이션이에요. 프로울은 저쪽에 후문 쪽에 정문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도소처럼 며칠을 가둬두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쇼크에서 벗어나는 그걸 잘하면 복역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수감되는 같은 충격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장래 재범에 대한 억제로 기능한다. 우리 비슷한 거 이런 거 본 건 해요. 시차를 참관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소년원 아이들을 교도소에 많이 데려와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이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네가 성인이 되어서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일지 몰라. 이런 어떤 충격적인 건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랬을 때 그런데 이제 판결 선고 시에는 선고할 때까지는 범죄자가 충격 보호 관찰로 석방될 것을 알지 못하게 시행하는.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구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떤 거죠? 판결 전에 구금되는 건 뭐죠? 구치소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석방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뜻밖의 기쁨을 초래하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많이 미국의 전체적으로 그런 걸 도입한 건 아니고요. 몇 개 주에서 실험적으로 뭐 1% 미만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보호관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이제 피해 배상하고 일수벌금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커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피해자에 대한 원조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피해자학을 공부할 때 원상 회복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피해자가 처한 공공, 아픔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누군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배상을 한다면 가해자인 범죄자도 보다 더 낮아진 자존감도 양쪽 다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화해를 하고 배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 사회의 효과도 크고요. 사회 적응하는데 피해자도 피해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고 피해자의 아픔을 또 상처도 치유하고 원조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최후 시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에 어딜 이걸 만들었냐면 중간 최후의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양교도소 정문 들어가면 왼쪽 편이죠. 밖에 단밖에 있어요. 거기에서 한 10여 명쯤을 데리고 지금 거기는 하고 시키는 일이 조그만 자동차 약간 수리도 하겠지만 광택을 내는 어떤 세차 이런 걸 주로 시켜요. 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나오기 전에 생활하다가 출소도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세미나를 했었는데 세미나 장소가 문화예술회가 서울의 서초동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그 토론자의 자격으로 현직에 있을 때 안양교도소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을 발표와 학자들과 저와의 또 토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 최후의 집에 최초로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잘 잡히지 않을 때였어요. 중간 최후 집이란 게 뭐지? 이를테면 중간 최후의 집은 정말 제사회화를 위해서 시내 중심에 둬야 가까운 곳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야 효과적이다 말했는데 또 사실은 그걸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또 우리도 교정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담 밖에 설치를 했는데요. 가까운 곳에 그랬을 때 이건 과연 사회적 처우냐 사회 처우냐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처럼 사회 내 처우로서도 활용할 수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주체가 돼요. 교도소가 주체예요. 교정시설이. 나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서 이치만 교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처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교정학 책을 전부 찾아서 제가 살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교정학 책을 다 살핀 것 같아요. 그런데 7, 80%가 사인의 척으로 잘못은 아니죠. 외국은 또 그렇게 운영되니까. 사인의 척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세 개의 교재가 사회적 척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동국대 이윤호 교수였던가요. 특이하게 이걸 두 개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회화 척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보호관찰이 시작을 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어떤 주도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가장 큰 변화는 뭐겠어요? 미국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고 밀착 감독을 하고 이걸 느끼면서 뭘 느끼죠? 최근에 동향이라는 게 그렇죠. 뭔가 좀 강화되고 있구나. 보호관찰이 폭넓게 운영되면서 그물이 촘촘해지고 그물이 커지고 그물이 단단한 재질로 가둬두고 있구나. 아무튼 이 보호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걸 떠나서 현재 그렇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구나. 미국과 영국은 비슷한 그런 프로베이션이 발전을 처음에 태동한 나라고 발전시킨 나라인데 영국도 미국은 굉장히 범죄 숫자가 많다 그랬죠. 10만 명당 수용된 숫자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더 높은 나라가 하나 있긴 해요. 아시아의 태국이더라. 그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수감자가 많아요. 그 수감자의 8, 90%가 어떤 범죄? 그래요. 눈치챘나요? 태국 그러면 마약 사범. 그래서 태국의 보호관찰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마약 사범을 위한 어떤 제사회와 통제 이런 쪽으로 보호관찰이 또 발전하고 있다. 영국은 애초에 어떤 종교적인 입장 또는 구금의 대안으로서 보호관찰이 태동되고 발전한 나라죠. 그런데 이러한 영국도 최근에 들어와서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80년대부터 70년대 말부터 전 세계가 형사정책이 보수와 강경화되고 보호관찰마저도 어떤 강경한 노선으로 변해 왔는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더 심각하게 좀 심하게 강조되고 공공의 안녕, 사회 안전을 더 강조한 게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공공의 보호가 우선이다.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대륙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퍼롤. 보호관찰부 가석방 쪽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미국은 들어가기 전에 꼭 구금해야 되느냐? 영미의 특성이었다면 유럽의 특성은 이 사람이 나와서 다시는 재범을 짓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원조할까라고 시작을 했었죠. 지금은 원조에서 유럽도 더 모든 나라들도 사회 안전을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비교적 큰 나라에 속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주로 보면 독일의 보호관찰 제도는 좀 약간 다른 게 굉장히 지방 분권적 사회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 분권적이다. 독일은.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대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암흑가이 두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도 우리가 같이 많이 해봤을 텐데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 연결하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커요. 그 영화에도.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조금 단절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제일 제가 개선돼야 되겠다. 좀 더 발전적으로 되려면은 그 서로의 관계성이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경찰대로 예전에 또 경찰하고 검찰하고 얼마나 수사권 때문에 싸웠어요. 지금도 갈등이 있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은 또 법원하고 싸워요. 양형 가지고도 싸우고 뭐죠? 뭐 구속 적부심 문제로 싸우고 서로의 어떤 힘겨루기 같은 부분. 그러고 나서 그 사법 시스템에서 판결이 되면 어디로 가요? 교정으로 와요. 교도소. 대부분의 시간을 형결을 교정에서 보내는데 교정은 또 그다음부터 잊혀지는. 자, 교정은 또 교정에서 나가면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나가는데 보호관찰과 교정이 긴밀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호관찰관이 교정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출소를 앞두고 상담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형사 시스템의 한 망에 같이 써야 되잖아. 치료적 사법 그러면 어디서부터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에서도 경찰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의 수사 때부터 그 어떤 처우가 더 필요한지 이런 판단을 해주는 검찰. 물론 검찰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치료조건부, 선고유예,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또 원상 회복적인 어떤 그런 중재 제도들, 이런 게 한 시스템으로 돼줘야 그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범죄 예방과 범죄 대책, 특히 재범의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교정에 들어와서의 역할들도 많고 출소했을 때 케어도 연계에 지어서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프랑스는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그 프랑스 영화를 보면 그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굉장히 폭넓은 것 같아요. 교정과 보호관찰 사이에서의 역할도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탈리아는 다양한 후문형 보호관찰 제도가 창안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유럽은 전부 후문형 보호관찰 제도가 잘 되고 있는데 이태리에서는 그런 유형별로 후문형 보호관찰 제도를 더 창안해서 적용하고 있다, 운용하고 있다. 오늘 여기 유럽 대륙의 보호관찰 제도의 개관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간략하게 각국의 특징과 유럽의 각국 몇 나라의 특징과 아시아의 특징, 특히 일본의 보호관찰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포트를 내줬던 피해자학 회복적 프로그램과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에 대한 성격들을 설명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